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인권 그리고 다양성을 말하는 어린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어린이와 양육자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과 동화, 논픽션을 함께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매주 새로운 주제와 소재를 다룬 책들을 골라서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는 서로가 평등하게 그렇게 서로 인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유로 그렇게 사회적 인정에도 차별이 생기면 그렇게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등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죠. 사회적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북클럽에서는 이를 사회적 인정이라는 그런 범주로 정해서 어린이 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 인물의 사회적 기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이라는 단어인데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맞는, 사회에 맞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26가지 질문 중 21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인물 이야기는 남성 인물 위주의 그런 업적 위주의 소개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여성 인물이 이룬 성취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평가되거나 또 심지어 일부러 감추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새롭게 발굴돼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을 소개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준에 따라 고른 책들을 한 권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마리 큐리입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라 내용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은 좀 다르게 책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렌 코엔 장카 글, 클라우디아 팔마루치 그림, 이세진 옮김, 그레이트북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20년도에 출간했습니다. 이탈리아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이 약간 세로로 긴 판형인데 96쪽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보통 그림책의 2배 정도 분량이고 이렇게 슬쩍 봐도 글과 그림이 어린이의 어떤 귀여운 그런 그림을 상상하셨다면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굉장히 담담한 그림, 그리고 다소 많은 텍스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도가 읽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그림책으로 느껴집니다. 표지는 파란색 테두리가 있긴 하지만 가운데 그림에는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합니다. 노란색이 주조색인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이 색조를 노란색으로 쓴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책을 읽다 보면 아마 느껴질 것 같고요. 뒷표지를 보니까 온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인 마리 퀴리, 여성 이민자라는 이유로 소외됐던 마리 퀴리는 세계 최초로 노벨상을 2번 받은 과학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리 퀴리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어떤 새로운 점이 있을까? 이 뒷표지의 그림에는 실험 도구들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고 또 2차 대전 때 사용됐음직한 그런 적십자 마크가 붙은 트럭도 보입니다. 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표지를 보니까 마리 퀴리가 직접 썼을 것 같은 그런 노트 사진이 속표지 그림으로 들어있어요. 앞부분만 조금만 읽어보면요. 이따금 오래된 벽돌 건물 창 너머로 가냘픈 그림자가 지나다닌다고 하네요. 흰머리에 잿빛 눈을 한 여자가 그 집에 산대요. 길고 검은 옷을 입은 그 여자는 새하얀 타일이 빛나는 방을 지나가서는 전화기가 놓인 널찍한 나무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러고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기죠. 이 그림에는 그 유럽의 어떤 2층 집, 3층 집쯤 되는 그런 집에 하나 창문이 열려 있고 여성이 밖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주 우아하게 그 다음에 섬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정원의 오솔길을 거닐다가 거칠어진 손으로 장미나무를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그 여성이 그런다는 거겠죠? 좀 많이 나이 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와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앞에 가장 오래 머뭅니다. 얼굴에 아련한 미소를 띠고요. 상자 안에 보물이라도 감춰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보물이려나요? 이렇게 쓰여 있고, 그림은 이 여성이 나이든 노인이죠. 노인 여성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나무로 된 그런 상자, 그게 놓여 있네요.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이 여성, 마리 퀴리였던 그 여성의 어린 시절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마니아, 우리 귀여운 마뉴샤, 내 사랑 이리 오렴. 마니아의 어머니는 딸을 여러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원래 가족을 애칭으로 즐겨 부르지만 스크워더프스키 집안 5남매 가운데 마니아만큼 애칭이 많은 아이는 없었죠. 얼굴은 왜 이렇게 벌겋고 머리는 다 헝클어졌어, 우리 딸. 마니아가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 앉으면 어머니는 길고 창백한 손으로 마니아의 금빛 곱슬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마니아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병이 옮을까봐 뽀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스크워더프스키 집안 아이들은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잘 놀고 많이 웃고 열심히 배우면서요. 예, 집안 풍경이 양면에 이렇게 나타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니아가 엄마 무릎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런 장면인데 화면 밖을 바라보는 얼굴이 막 밝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약간 무표정하고 좀 슬픈 듯한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빠가 아이들을 양 무릎에 앉히고 또 언니와 동생들 막 이렇게 둘러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버지는 바르샤바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가르쳤고, 이 건물은 아마 아버지가 다니는 그런 근무하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마니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기숙사를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는 백과사전 같은 분으로 세상 모든 것이 배움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시골에 나가보면 식물과 곤충을 알 수 있고 벼락과 천둥을 보면 전기를 알 수 있고 해넘이를 보면 지구의 자전을 알 수 있다나요?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전통 주전자인 사모바르 주위에 둘러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폴란드 책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책도 읽어주었죠. 마니아는 이때 본 책들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지식보다 풍요로운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죠. 마니아의 어린 시절에 아빠가 아주 큰 역할을 했네요. 사실 마리 퀴리를 소개하는 책은 자라면서 모두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고, 그러나 이 책은 다른 전기와 달리 어떤 이 인물의 치열한 삶을 담담하게 그리면서도 사실적이고 어떤 독특함으로 구현해낸 책이라는 그런 느낌이 몇 페이지 보지 않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제 과학의 꿈을 키운 폴란드인 마니아가 프랑스로 유학해서 이제 마리 퀴리라는 프랑스 이름, 결혼을 하면서 퀴리성을 얻게 되죠. 불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되는 과정이 차근차근 그려집니다. 마리 퀴리는 지식보다 풍요로운 것은 없다. 이게 평생의 깨달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2번 받고 또 프랑스 최초의 여성 대학 교수가 되고 또 1차 대전 때는 100만 명이 넘는 그 환자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많은 수식어 앞에 마리는 배움을 사랑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주 전편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 폴란드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난했고 핍박받고 그런 상황에서 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세계과학계에서 우뚝선, 인류를 구할 만큼 위대한 발명을 해냈다는 인생 역정이 아주 환상적인 일러스트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림 작가는 이 마리 퀴리의 이 자서전, 그 다음에 전기, 영화, 다큐 이런 어떤 방대한 자료를 샅샅이 다 이렇게 봐서 철저하게 고증을 해가지고 이 그림책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게 사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노란색 조를 띄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게 마리 퀴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폴로늄, 그 빛깔이 노란빛을 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 전체에 은은한 노란색을 깔아서 인물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예. 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리 퀴리의 일생을 사건의 순서에 따라 담담하게 말하고 그린 그림책이다. 인물책에서 흔히 나타나는 호들갑스러운 서술이나 여성의 업적을 축약해서 전달하는 형식도 따르지 않는다. 여성이자 이방인임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연구에 몰두한 마리 퀴리의 삶이 매 장면 한편의 작품 같은 액자에 담겨 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은 26쪽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가난해서 원래 꿈이었던 프랑스 유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언니하고 같이 서로 차례대로 공부하기로 대신 한 사람이 이제 폴란드에서 일을 해서 학비를 보태주는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언니가 먼저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이제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죠. 그 5년간의 마리의 심정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냐는 과학책을 잔뜩 보내달라고 부탁해놓고 밤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언제나 배움에 목이 말랐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1886년 마냐는 앙리에트에게 이런 편지를 썼죠. 내 꿈은 연기처럼 날아갔어요. 내가 그 꿈을 묻어버리고 가둬놓고 감추고 잊었어요. 벽을 부수려는 의지보다 나를 가로막는 벽이 더 단단하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열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가 5년 만에 이제 의사가 된 다음에 마리를 부르죠. 그래서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꿈에 그리던 유학을 가서 과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이 51쪽에 보면 이제 라듐을 발명해가지고 아주 이제 세계 물리학계를 뒤흔들었어요. 마리하고 피에르 퀴리 부부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와 피에르의 발견은 물리학계를 뒤흔든 혁명이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에너지가 뿜어나오는 새로운 물질을 찾았으니까요. 라듐은 목재나 석탄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암치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화장품에도 쓰였죠. 그런데 라듐을 쓰려면 라듐을 분리해서 추출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은 마리와 피에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가지게 되면 요즘이라면 당연히 특허를 내서 굉장히 부유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도 마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이 연구 결과를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공개했어요. 모두가 함께 공유한 거죠. 그런 어떤 지식 공유, 세상을 앞서가는 지금도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을 이 시대에 이미 마리 퀴리는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만든 그림작가 클라우디아 팔마루치는 이탈리아 일러스트레이터예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CJ 그림책상을 수상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2015년에는 볼로냐에서 또 상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대를 고스란히 고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그래서 88컷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리뷰에 보면 아주 현실적이지만 초현실적이다. 이런 약간 상반되는 그런 리뷰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 시대를 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한 장 한 장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냉담하기까지 한 그런 그림에 푹 빠져 있다 보면 마리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2020년 볼로냐 아동 도서전에서는 예술과 과학을 결합한 위대한 전기라고 평하며 라가치상 논픽션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작가는 이렌 코엔 창카, 튀니지의 작가네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계속 그 그림책과 소설을 발표한 그런 작가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된 삶이었지만 아주 순수하고 치열하게 그런 또 아름답게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과학자 마리 퀴리의 이야기, 다른 버전으로 한번 다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요,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이라는 책입니다. 정난이가 글을 쓰고 김선배가 그린 하늘자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19년 작품입니다. 188쪽의 동화입니다. 표지에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그다음에 옆에 중국도 조금 보이는 그런 지도가 있고 여성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발 활짝 웃고 있어요. 비행사입니다. 비행기가 빨간 비행기가 날고 있네요. 뒷표지에는 날자 대한민국, 날자 하늘결에 이렇게 쓰여 있고
한복을 입은 소녀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 선생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많이 날아다녔다라는 걸 요 표지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런 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 권기옥 선생에 대한 책들이 꽤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는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을 한 여성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장투쟁 또 그중에서도 비행기를 몰고 투쟁했다. 이런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꼭 소개할 만한 그런 인물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런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좀 잊혀지고 지워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유관순 열사나 또 몇몇 이름은 있지만 이렇게 어떤 전문직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기록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정말 더 빨리 찾아서 읽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한 명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어떤 5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비행기를 몰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권기옥의 도전을 동화로 옮겼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인의 고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의 꿈을 갖게 된 권기옥은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후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하늘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겠다는 신념으로 머나먼 원난까지 찾아가 운남 육군 항공학교에 입학하여 비행사가 되었고 중국 공군에 입대하여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권기옥은 10년 동안 약 7,000시간의 비행 기록을 세우며 훈장을 받았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며 하늘의 독립군으로 전투기를 몰고 일본과 싸운 권기옥의 강철 같은 집념과 투지에 힘이 불끈 솟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권기옥 선생은 1901년에 태어나서 어서 가라고 이름이 갈래였다고 해요. 딸이니까 아마 이런 이름을 차별적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이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이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갈래. 17살에 고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해서 쫓기는 몸이 된 다음에 상하이로 망명을 했고요. 일본 왕궁을 폭파하겠다는 신념으로 항공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고된 훈련을 이기고 조종사가 되지만 이 임시정부가 독립군 항공대를 창설할 그런 자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군에 들어가서 항일전쟁에 참여합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임시정부 아래서 공군 설계위원회를 만들고 조국 진공작전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로가 있어서 해방 후에 공군 창설에 이바지했고 또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로 불리게 됩니다. 공군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 책을 지은 정난이 작가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에서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다 그래요. 많은 동화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한 것으로 좀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나비가 된 소녀들, 무명천 할머니 이런 우리 아픈 역사를 동화로 빚어낸 작가입니다.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 이 작품은 2015년 출간된 정혜주의 권기옥 평전소설 날개옷을 찾아서를 어린이에 맞게 새로 쓴 그런 작품인데 활달한 문장이 아주 읽기도 좋고 힘이 넘치는 그런 소설입니다. 또 그림은 독립운동이라는 그 엄숙한 것을 아주 명랑하게 표현해준 활기 넘치게 표현해준 김선배 작가가 그렸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독립운동가가 되기까지 그 이야기가 권기옥이라는 여성이 열어간 어떤 힘차고 진취적인 삶이 큰 울림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우리는 탐험가다. 카리 허버트 글그림, 홍민선 옮김, 부키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2022년 영국 작품입니다. 144쪽 논픽션 그림책이어서 볼륨이 꽤 되죠. 그리고 그림도 있고 또 그림과 함께 사진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글,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된 그런 좋은 논픽션 그림책 소개시켜드립니다. 앞에는 우리는 탐험가다라는 표지 제목과 함께 여성 인물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이 그림으로
세밀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도 있고 또 그냥 비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탐험가 이런 그림인 것 같고 뒷표지를 보니까 바다 탐험가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주 추운 지방을 탐험한 탐험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14명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잔느바레 사카가위아, 마리안노스 이사벨라 버드, 알렉산드린 티네, 조세핀 피어리, 넬리 브라이, 알렉산드라 다비드넬, 프레아 스타크, 진 베튼, 실비아 얼, 준코 타베이, 메이 제미슨. 네, 이 중에서 혹시 아는 이름 있으십니까? 어쩌면 한 명도 모른다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 탐험가 14명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엮은 논픽션입니다. 탐험가 여성이라는 말이 참 낯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여성이 일찌감치 탐험길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실 만한 책입니다. 속표지에는 그 각각의 인물한테 필요했음직한 그런 소도구들이 있고요. 조금 지나서 7쪽에 가면 선언문이 나옵니다. 탐험가가 되고 싶은가? 호기심을 가져라. 질문하되 스스로 답을 찾아라. 계획을 세워라. 지도를 보되 지도를 넘어설 마음을 먹어라. 용감하라. 멀리 갈 필요는 없지만 순조롭게 나아가야 한다. 눈과 귀를 열어두어라. 내딛는 걸음마다 모험으로 만들어라. 새로운 길을 찾아라. 당신의 길을 찾아라. 집으로 돌아와 당신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어라. 네, 이런 탐험에 꼭 필요한 어떤 조언 같습니다. 선언문. 네, 이 책을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우주까지 여성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은 장소가 없음을 알려주는 인물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여성 탐험가가 많은 것에 놀라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음에 2번 놀라게 됩니다. 탐험가의 딸로 태어나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성장한 카리 허버트는 여성 탐험가들을 기리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화가, 생태학자, 식물학자, 선원, 안내인, 통역사, 사진가, 여행작가, 기자, 비행사, 해양생물학자, 산악인, 환경운동가, 우주비행사, 의사 등 다양한 직업에서 활동했던 여성 탐험가들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모험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성 탐험가의 초상을 보고 있으면 포기를 모르는 당당함에 저절로 감화되어 배낭을 꺼내들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쓰고 그린 카리 허버트는 생후 10개월에 처음 여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작가인 어머니 마리와 북극 탐험가인 아버지 원리를 따라 북극으로 가서 또 2년 동안 이 가족은 북서 그린란드 해안의 외딴 섬에서 이누이트족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제 널리 여행을 계속했는데 그래서 탐험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성의 역사와 또 시각 문화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썼다고 해요. 가장 최근에는 남편 휴 루이스 존스와 함께 쓴 탐험가의 스케치북 그리고 우리는 예술가다 이런 책들이 있고요. 카리가 거친 땅을 탐험하지 않을 때면 그 딸과 함께 이제 코넬 바닷가 근처에서 그녀를 자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이 책에서 좋아했던 부분은 작가의 말인데요.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성은 수천 년 동안 여행을 해왔다. 지구 구석구석 거의 모든 곳을 탐험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탐험은 남성의 일로 여겨진다. 이 책에 나온 탐험가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다. 하지만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무모하며 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아예 무시되는 탐험가도 있었다. 얼마나 많은 용감한 여성들이 잊혀지고 얼마나 많은 원주민 여행자와 항해사, 안내인의 이야기가 역사에서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비범한 인물들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이 책을 썼다. 라고 작가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탐험가들을 선정하고 또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 자, 탐험이라는 게 어디 낯선 곳을 이렇게 막 여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을 발견하러 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탐험을 떠나 새로운 업적을 이루었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너무 몰라드렸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17세기 곤충학자부터 20세기 우주인까지 14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분하게 차근차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그런 즐거움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여성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하고 모험심이 강한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많은 여성 탐험가가, 한국인 여성 탐험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책 소개시켜드립니다. 채공녀 강주룡,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23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고요. 박서련 글, 2018년에 간행됐습니다. 256조고요. 일제강점기 때 강주룡이라는 여성 노동자의 어떤 이야기를 소설로 다룬 그런 책입니다. 보라색 표지에 한복을 입은 강주룡이겠죠. 앞을 이렇게 또렷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간 입술이 아주 야무져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뒷표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싸우고 고뇌하고 일하고 사랑하며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왜곡되지 않은 여성 영웅, 으뜸 고운 강주룡의 삶과 사랑.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이 글은 아마도 작가가 강주룡을 표현할 때 이런 캐릭터로 표현해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문학평론가, 소설가, 작가 여러분의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수상작이기도 하지만 작가들이 읽고 다들 좋아했을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표지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까만 고무신 같은데 구두일까요? 고무신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채공녀 강주룡이라고 채공이라는 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머물러 있다 공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 강주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책을 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소설가 박서련이라는 그런 작가가 문체가 아주 쫀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시대의 어떤 그 옛날스럽다라는 게 전혀 없이 지금의 감수성으로 읽어도 너무나 그 청신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시대의 언어들을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이 지방 사투리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읽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인공인 강주룡의 캐릭터도 또렷하게 형상화가 됐지만 이거를 서술한 문체도 아주 아름다웠던 그런 소설입니다. 주룡이라는 인물이 이제 시골 소녀에서 각성한 노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성장 과정이 주룡의 시점에서 맛깔스러운 문장으로 다가오는 소설. 이 소설을 다음 북클럽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일제강점기 간도와 평양을 무대로 실존 인물 강주룡의 일대기를 그렸습니다. 남성 중심의 신분사회에서 사내보다 기백 좋은 갓나 주룡은 자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그 길의 끝에서 주룡이 을밀대 지붕에 올랐을 때 작가는 비로소 저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고공농성 노동자 강주룡의 길지 않은 삶이 힘차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살아나는 소설 읽는 재미에 흠뻑 빠지게 되는 작품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작가 박서련은 1989년 철원에서 태어났고요. 2015년에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 많은 작품들을 계속 내고 있고 최근에도 신간이 계속 나오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작가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작가에 대한 관심, 이런 소설은 특히 글작가의 생각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3쪽에 작가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투쟁이라 말했고 무엇과 싸우겠느냐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것과 불화하며 그 모두와 사랑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인지 알 수 있다. 만나보지 못한 채로 죽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다시는 미치지 않을게. 다시는 죽지 않을게. 내게 함부로 다정했던 사람들에게 앞질러 가는 약속으로. 이 책의 이름은 끝에 끝까지 내 이름의 옆에 놓일 것이다. 굉장히 뭔가 결의에 차 있다고 그럴까요? 이 책을 쓰면서 작가가 어떤 슬픔 그런 것과 자신이 느꼈던 고통 이런 것과 이 주인공을 굉장히 많이 동일시하면서 쓴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모든 작품이 다 작가에게는 분신이겠지만 이 작품을 읽을 때 독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던 걸 보면 아마도 박서련 작가도 그렇게 이 작품을 창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의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강주룡은 1901년 평북 간계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제 표현돼 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서간도로 이주를 하는데, 이주한 다음에 20살이란 늦은 나이에 5살 어린 최전빈이란 남자와 결혼합니다. 이 전빈은 독립군의 뜻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따라서 서간도 통이부에 있는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빈하고 동료들하고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6개월 정도밖에 독립군 생활하지 못하고 산을 내려가서 주룡 혼자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반년 뒤에 전빈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그 생명이 위태로워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시가에서 남편 죽인 년 이렇게 욕을 먹고 살인죄로 고발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만 증거 없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풀려납니다. 그래서 주룡이 느끼게 되죠. 남편이나 어떤 시댁에 휘둘리면서 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마저 자신을 지주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가죠. 평양으로 가서 이제 혼자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에 취업합니다. 노동자가 되고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과정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뒤에는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채공녀냐? 강주룡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자신들의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평양에 있는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서 고공투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여성 고공투쟁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사가 사진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251쪽에 보면 을밀대라고 써 있고요. 그 지붕에, 기와지붕이네요. 기와지붕 위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밑에는 아마 경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내려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류투사 강주룡, 회견기 이런 것도 신문에 실렸네요. 옆 페이지에 보니까 을밀대상의 채공녀 이렇게 돼 있고, 여류투사 강주룡 회견기, 기자회견도 한 겁니다. 아마도 작가는 이 사진과 이런 신문기사들 보면서 강주룡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상상력에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주룡이라는 인물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표시해놨던 부분인데요. 주룡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이가 우수십니까? 갓나는 독립의 보탬이 안 된답니까? 기야말로 일사상이 아님매? 주룡의 말에 운전석은 더 크게 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때는 이제 남편과 함께 떠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주룡이가 자신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웃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말이었어요.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번은 74쪽인데요. 처음에는 광운의 그런 관심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던 주룡도 광운에게 점차로 의지하게 되었다. 맑게 어두운 남정네들하고 있느라 한껏 썩어 막혔던 속이 광운과 대화할 때만큼은 시원하게 뚫리는 것만 같다. 그러니까 독립군 활동을 하면서 포부가 큰 여성이다 보니까 그 독립운동하는 남성들의 어떤 쫀쫀한 모습들이 되게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 맞는 동지를 만났을 때 한 얘기입니다. 121쪽에 보면, 주인이 준 중서는 잘게 박박 찢어 가는 길에 흩어놓을 것이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낯을 하고 살 것이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가슴에 번진 먹물을 손으로 가리고 주룡은 집으로 간다. 이 대목은 이제 독립의 마음을, 독립군이 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스스로 혼자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담대한 홀로서기의 과정, 이런 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귀염성이 있고 또 남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사는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용감하게 투쟁에 나서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아주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게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을 더 많은 사람이 읽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책 모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어린이책 남윤정이었습니다.